악공 확장 장치를 사용을 할 때는 사용할수록 훨씬 효과가 좋아요. 이 부분에 이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돌리는 나사가 있어요. 열쇠, 키 부분을 이제 집어넣고 90도를 돌리게 되면은 새로운 구멍이 나와요. 그러면은 또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돌리는데, 이게 보통 이제 0.2mm에서 0.25mm만큼 한 번 돌릴 때마다 이제 그만큼 확장이 되거든요. 0.2mm씩 이렇게 확장되는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10번 돌리고 나면 2mm가 확장이 되고 20번을 돌리고 나면 4mm가 확장이 되겠죠. 이게 보통 대략 한 10mm 내외 전후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스크류들이 사용이 되고요. 이제 확장이 되면서 통증이 있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 봉합부를 떼어내는 거잖아요. 오히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안 아프게 확장이 사실은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, 성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합부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확장을 하는 편이 좀 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게 좀 덜 하실 수도 있는데, 일반적으로는 아침 한 번, 저녁 한 번 이렇게 돌려서 하루에 0.4mm에서 한 0.5mm 정도 확장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. 기본적으로 4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이 뼈가 어느 정도 차는 걸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넓히는 이제 시간은 별도로 4개월 이상을 버티고 난 다음에 그런 장치를 이제 제거를 하시면 돼요. 보통 6개월 정도는 끼고 계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.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판 같은 게 있죠. 이 부분이 확장이 된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는 붙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간격만큼 이미 확대가 된 거예요. 위쪽 턱뼈에 원래 봉합부는 이렇게 있었는데, 이 부분이 사실은 한 이만큼 정도가 확대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장이 되면 위쪽 턱뼈의 봉합부가 뼈가 차게 돼요. 시간이 지나면. 뼈가 찬 부분은 치아들이 저절로 사실은 이동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이 치아들이 대략 이 정도만큼은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뼈가 차면서 이만큼 이동하면서 두 개가 붙은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.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계 확장 장치. 이건 그냥 일반적인 RP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미니스크류 어시스티드 RP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냥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뼈에 이 넓히는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미니스크류를 장치 위아래로 4개의 스크류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미니스크류 어시스티드 RP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A 그림에 보이는 부분은 이게 가장 나이가 어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,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면서 뭐 연령이 10세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 15살, 이거는 20살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봉합부 자체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. 평평하고.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꼬불꼬불해지잖아요. 이 봉합부가 결합력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. 악공 확장 장치를 사용을 할 때는 어린 나이에 사용할수록 훨씬 효과가 좋아요.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이 봉합부를 서로 분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좋지 않고,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더 쉽게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는 봉합부 자체가 조금 약하게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, 여자는 나이를 많이 봤을 때 20대 중반 정도까지도 악공 확장 장치를 사용을 해도 넓힐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보다 뼈가 훨씬 더 이렇게 딱딱하고 빨리 더 복잡하게 융합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5살 이상은 적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 봉합부 자체가 확실하게 이렇게 닫혀 있다 그러면은 뗄 수가 없어요. 사용해도
물이에요. 이런 경우에는 서지컬리 어시스티드 RP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수술을 해서 입천장을 열고 위쪽 턱뼈의 봉합부를 쪼개가지고 RP를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통상적인 RP, 미니스크류 어시스티드 RP, 그 다음에 서지컬리 어시스티드 RP 이렇게 해가지고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뼈 자체의 이 딱딱함이나 아니면은 봉합 성숙도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철사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스크류가 있잖아요. 스크류 부분 밑부분에 음식물이 이렇게 껴서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칠한 칫솔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거를 빼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워터픽 같은 거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 음식물이 이렇게 빠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은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염증이 생기면은 통증이 같이 수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깨끗하게 좀 제거를 하셔가지고 관리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.